모르시는 것 같아서 얘기하시려면 저는 기획하고 있는 안민혜고요. 저랑 1년 동안 프로젝트 같이 기획하시면서 진행해 주셨던 이수진 작가세요. 소개는 제가 할까요? 세트로. 네. 저는 사실 첫 번째 소개됐던 배준현 작가고요. 배준현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석입니다. 다혜진듯이 참여 작가시고 제가 사실 이지현이라고 채팅으로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몰랐구나. 안녕하세요. 저분이랑 같이 봐야겠어요. 작품이랑 똑같은 모습이 훨씬 뭔가 매칭을 해야 되겠구나. 켜놓으시면 좋긴 하겠네요. 이제 소개를 이어받아서. 네, 저는 지우맨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장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천만원. 네, 저는 유재인이고요. 그거 영상 작업했던 1000만 원 송 뮤직비디오 올렸던 그리고 저 다음에 했던 네네. 좀 벌레 이렇게 연결돼요. 지현이라고. 네, 저는 최윤석이고요. 몇 번째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지 천만원 앞에. 여기 예, 20번? 원지 영상 및 설치 작업을 했었던 뭔지예요? 예, 원지를 이렇게 모아서 20번째시네요. 20문제인가요? 숫자가 좋네요. 저희가 딱 30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엄변 작가가 30번째시고 10번째까지는 지난번에 같이 전시를 하셨었던 거고 10번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셨었던 아직 다 안 오셨기는 한데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제가 원래 여기다가 큰 폭으로 뭔가 이렇게 미팅 아젠다를 붙여놓고 싶었는데 미처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냥 설명을 드리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살찌는 전시를 위한 계약서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모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까를 좀 이렇게 서치를 해보다가 같이 링크를 보내드렸었던 신현지 선생님 블로그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그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작가들이 얘기를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약서가 그냥 뭐 계약서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작가들이 약간 의뢰 입장에서 계약서가 불공정 계약서가 될 수도 있음에도 의뢰 입장에서 제대로 원하는 대로 계약서에 넣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데서 사인을 하셨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작가의 뭐 저작권이나 아니면 작가의 작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시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권리나 그런 권한들이 모두 기관이나 그것들을 주최하는 쪽에 다 맡겨지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에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드는 계약서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들을 만들자라고 하시는 작가분들도 있었더라고요. 되게 옛날부터 60년대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비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계약서는 아니지만 자기 작품이 유통되어 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관여를 할지를 고민하면서 그거에 대한 경고장 같은 거를 만들기도 했대요. 그 신현 선생 블로그를 보면은. 그래서 이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런
다들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작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룰 같은 걸 만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요지는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단지 어떤 사건,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위한 서로의 뭐 어떤 약속 이상, 그러니까 약속일 뿐만이 아니라 그 문서 안에 적힌 내용들로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내가 또 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어떤 것들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문서화하는 게 계약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살찌는 전시를 위한 계약서이지만 기획자와 작가, 그리고 작가 간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문서화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계약서의 어떤 한 조항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런 관계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계약서들은 기관과 작가가 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획자고 그리고 작가의 관계로 쓰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되게 의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기관과 기획자로 계약서를 쓰면 저도 의뢰 입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을끼리에 만나서 쓰는 계약서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불관계나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뭐 권한을 갖고 있다던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리고 제가 또 기획자로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관에 속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저도 어떤 일개의 기획자로서 제한된 어떤 능력과 제한된 예산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많이 해드릴 수 없는 한계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서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현진 선생님 이제 블로그를 또 거기서 되게 많이 참고를 했는데, 그 블로그를 보면서 제가 되게 공감을 했던 부분은, 계약서라는 게 굉장히 되게 좀 합리적인 어떤 이익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게 윤리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글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윤리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감수성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합리적으로 논리만 따르다 보면은 이 문구나 이 관계들이 뭐 이렇게 뭐 A라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서로의 어떤 상황이나 서로의 뭐 위치 같은 것들을 배려하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섞이다 보면은 그게 조금 더 완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에도 어느 감정적인 부분, 약간 서정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하고 있는 게 어떤 서로의 윤리성, 윤리적인 계약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면 또 너무 딱딱해지는 거예요. 쓰고 싶지 않지만, 자본주의 틀 안에서 계속 뭐 이익관계를 맞추기 위한 틀을 만들다 보면은 그거는 결국은 약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서정적인 윤리 감정이 개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만들어지는 계약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혹시 제가
그 보내드린 그 링크를 따라서 신현 선생님 블로그를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제가 샘플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을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중간에 필요하거나 하셔야 되는 말씀 있으시면은 다 해주세요. 혹시 그 계약서 보셨어요? 그 신현지 선생님 블로그에 있는 계약서 보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지금 진짜는 들어가서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뽑아서 드릴게요. 이게 유고슬라비아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만든 계약서인가 봐요. 근데 나름 이것저것 뭐 고려를 해서 만드는 부분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샘플로 해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거를 가져왔는데 그래도 더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잠깐 인정 작가도 바로하는 거 네네. 잠깐 막간을 이용해 저분을 소개시켜드리자면 800개사씩 그냥 예시를 지원씨입니다. 24시간 레지던시 담당자 이지원입니다. 여기다 아까 소개 못 들으셨죠? 저희끼리는 소개를 했는데 사진은 참여한 작가분들이세요. 제가 빨리 그냥 성함만 말씀드리면 최윤석 작가시고요. 그 옆에 이지연 작가님이시고요. 유재인 작가님이시고 장지우 작가시고 이창석 작가시고 배주연 작가시고 안녕하세요. 있으십니다. 아까 같이 기다리셨던데. 네, 같이 계세요. 써보는 것도 오랜만에 그냥 계약서를 제가 계약서를 써본 경험은 갤러리에서 일하면서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대부분 판매 계약서, 판매에 연관된 계약서여가지고 사실은 오히려 더 명확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판매가 되면 뭐 수익은 어떻게 배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근데 길을 못 찾는다 그래서 네, 잠깐만요. 근데 전시계약서는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고 그리고
갤러리에서의 작품이라는 것이 사실 되게 디테일하다. 클래식한 작품이 많잖아요. 근데 작품의 형태가 다양해졌을 때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게 좀 볼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 전시에서 사실 뭐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뭐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매체의 작품이 나온 건 아니어가지고 예를 들면 퍼포먼스라던가 이벤트 형식의 뭐가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올까 싶기는 한데 일단 보시니까 아이고 전문적인 손길이 느껴지는 엄청 많이 좀 들어있는데 이거 핀셋 같은 거 없나? 그냥 누르면 되는데 뾰족한 거. 네, 볼펜 이거 복사가 안 돼서 제가 다시 다 타이핑한 거예요. 어젯밤에 다시 타이핑했어요.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에 뭐 나머지 사항 뭐 유고슬라비아의 법적 관할을 따른다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한국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유고슬라비아 수정하면서 바로 계약서를 보고 싶어가지고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기획자로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권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내 권리를 지금 주장하는 건데, 내가 이 전시에서 갖고 싶은 권리라고 하면, 뭐 디스플레이의 최종 결정권이라든지, 기획 방향의 결정권, 그리고 도로 편집의 최종 결정권, 그리고 제가 오프닝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오프닝 퍼포먼스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애매한 사항인데, 오프닝 퍼포먼스 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오프닝 퍼포먼스의 소스가 되는 거는 이제 작가들의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작가들의 인터뷰 제가 하신 것을 제가 뭐 한 작가당 한 문단씩 정도로 편집을 해서 그걸 대사처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퍼포머 세 분이 그 제가 만든 대사들을 한 마디씩, 한 마디가 아니라 한 문단씩, 그러니까 한 작가의 말씩 계속 주고받으면서 릴레이 형식으로 대사가 읊어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건데,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의 하나의 작업이 되는 경우잖아요. 근데 그 소스는 작가들의 인터뷰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 퍼포먼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차후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사용권이나 저작권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 제가 뭐 이후에 이 퍼포먼스를 어디 다른 데 가서 하겠냐 싶어가지고 그렇게 쓸모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데에 의의를 갖고 얘기해보면 재밌겠다 싶었어요. 이거는 이후 임자 작가 오시면 주시면 불평불만. 안녕하세요. 기도 잘하세요. 빨리 제가 시작한 지 좀 한 10분, 15분 정도 됐는데 빨리 이걸 브리핑해드리면 지금 이게 그 신현진 선생님 블로그에 올려진 유고슬라비아의 그 작가가 만든 협약서래요. 근데 이 내용이 그나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조항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조항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모르시는 분, 네? 여기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소개를 저 때문에요? 아, 괜찮아요. 이창섭 작가시고요. 네? 이창섭 작가시고요. 이민정 작가시고요. 이분만 모르는 네, 최은석 작가시고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 한국에서 주로 쓰는 계약서는 처음에 이런 뭐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다라는 얘기가 앞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게 맨 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그냥 한 줄로 뭐 나 작가 뭐 누구누구는 뭐 회사 누구누구와 이런 뭐에 대한 전시에 대한 계약을 한다 뭐 이런 게 한 문구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뒤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뭐 작가의 상세 설명 같은 게 근데 얘네는 맨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맨 앞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둘이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 라는 내용이 상세하게 있는 거는 시작하면서 상세하게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 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너럴 런칭은 기획자로 바꾸면 되잖아요. 네, 그러고 집단 노동기관이라는 거니까 이게 뭐 번역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원지는 여기고요. 이것도 그냥 기획자로 바꿀게요. 네. 이 첫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점 없으세요? 그리고 얘는 계약서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게 소개 안 해줄 거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제목이 얘네는 계약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협약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명칭에 대해서도 좀 정했으면 좋겠는데 계약서로 할지 협약서로 할지 아니면 뭐 합의서, 동의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정해도 되고 아니면 내용들을 다 살펴본 후에
이게 계약서의 형식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형식인 것 같다, 다른 양식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수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그때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뭐 작가의 어떤 상세 정보, 그리고 기획자의 상세 정보, 그리고 작가와 기획자는 2016년 오늘 날짜로 24일. 네, 해야 되니까 4월 24일 800에 40이라고 쓸게요. 800에 40에서 아래 협약을 작성한다 라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근데 그 800에 40에서가 꼭 들어가야 돼요? 계약,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그냥 위치 정보일 뿐인 거죠, 여기 네. 들어가는 거죠? 840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아니면 800에 40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인 같은 느낌 아니에요? 결혼할 때 비밀 하나 세우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800에 40에다가 이제 부연 설명 붙일 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붙였고 같이 들어가면 보통 계약서에 용어 정의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그럼 뭐라고 쓸까요? 아니면 주소를 쓸까? 주소? 그러니까 뭐 서울시 어디 몇 번지 뭐 이런 식으로 대림상가 나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800에 40. 아니, 장소가 아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장소 정리 이유는 그냥 우리가 뭐 작가하고 지금 우리는 갤러리가 아니라 미네심이가 기획자잖아요. 작가하고 기획자가 그 어떤 일시에 이제 우리가 만나서 이걸 작성했다 이런 걸 증명하는 그냥 작성하는 팩트를 적는 건데 굳이 위치 정보 이 800에 40이 어떤 우리 전시에 의미가 있는 기간이나 뭐 성별 공간이 아니라 단순히 위치 정보라면 좀 뭐 중요하지 않은 정보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어디서 만나서 계약을 썼는지는. 왜냐면 또 전체 이 전시에 전체 작가가 여기서 또 모두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몇 명은 또 이메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굳이 적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러면 아예 없을 빼고 24일 아래에 협약을 작성한다? 4월 24일 작가와 기획자는 4월 24일 아래에 협약을 작성한다. 중요한 정보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려고 이렇게 넣었을 것 같아요. 좀 더 명확하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또 뭐 이렇게 영상으로 다 촬영되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냥 지울까요 그러면? 원하시면? 아니면은 뭐 GPS 위치 네, 뭐 저는 가격을 지르는 건 아니고요. 아 그냥 의견을 이야기했을 떠오른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아니 근데 그 말에 대해 공감이 가서 이거 이메일로 주고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다 개인마다 다르게 여기 지금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오시는 분들은 대인상가로 적고 나머지 분들은 이메일로 협약을 작성하는 거죠. 이메일로 작성하는 건 아니죠. 내가 이메일로 보내면 자기 집에서 작성하겠지. 그것도 그렇네. 그러면 집주소를 쓰나요? 그럼 이 페이퍼워크로 이제 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메일로. 메일로 보내주고 이제 거기서 사인을 하셔서 저한테 우편으로 아니구나. 그쵸.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또 사인해서 또 보내주고.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하려면 네, 그래야 되죠. 근데 일단은 스캔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원본은 나중에 전시하실 때 가져오셔라. 그래서 그게 너무 복잡해서 그냥 지울까 봐요. 네. 그리고 지울까봐요? 너무 이런 사소한 일에 복잡하고 싶지 않아서.
이들이 쓴 문구는 그 다음 문구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독립된 문화 프로그램과 관련한 집단적 노동을 하는 기관이나 문화 분야 집단적 노동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작품의 공개 전시를 위한 조건에 대한 합의라고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무슨 말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뭐 계약서의 문구들이 항상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써 있긴 하지만 이것도 좀 적절한 문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단적 노동이라는 말도 저는 되게 불편하고 문화 분야의 집단적 노동 그리고 이게 이제 급하게 번역을 하신 건지 몰라도 이게 문구나 말투 같은 게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독립된 문화 프로그램과 관련한까지는 괜찮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살찌는 전시와 관련한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명시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살찌는 공간 291에서 이루어지는 살찌는 전시를 위한 조건에 대한 합의라고 완전히 그냥 짧게 압축해가지고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견이 없으시면 이걸로? 네. 그래서 제가 쓴 거는 공간 291에서 이루어지는 살찌는 전시를 위한 조건에 대한 합의. 해야지. 제가 그냥 약간 식으로 이게 수정될 때마다 하나씩 붙여가지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기획자랑 작가가 네. 같이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갤러리랑은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그거는 제가 갤러리랑 다시 계약을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 계약서를 저희랑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무슨 계약을 그러니까 저랑 제가 공간 291에서 이런 기획 전시를 들고 기획을 하겠다라는 걸 제가 공간 291이랑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작가랑 또 계약을 하는 그럼 이 계약서는 큐레이터님하고 작가 간의 합의인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기관과 작가의 계약이 아니라 그냥 단독 기획자와 작가의 계약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아마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뭐 기획사님이 저희와의 계약 관계를 가지고 이제 갤러리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획이나 그런 계약 내용에는 뭐 작가들은 그 위임을 한다라던가 뭐 혹은 뭐 어느 부분 권한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행사할 수 있다라던가 그런 내용이 뭐 조율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이따 다시. 네. 그래서 뭐 다른 계약서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샘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작품 중에 그런 작품이 없지만, 뭐 이벤트 형식이나 아니면 뭐 퍼포먼스 형식의 작업, 아니면은 뭐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반드시
반드시 뭐 작가랑 상의 의논해야 된다 뭐 이런 문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저희도 설치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제가 가지고 싶지만 뭐 중간중간에 이 작품이 개별적으로 보여져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작가가 권한을 가진다. 뭐 이런 것들이 조항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작가가 권한을 갖고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최종의 전체적인 디스플레이를 조율하는 권한은 기획자가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문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이게 이쪽에서 쓰시는 계약서는 뭐 1점 하고 뭐 1.01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대부분 뭐 제1항, 1조 1항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 대를 볼까요? 네. 프로덕션. 저는 이 프로덕션이라는 조항이 좀 와닿지가 않아서 명칭이요? 그 명칭 자체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뭔가 다른 명칭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에 또 프로덕션 또 있네요. 3번. 세 번째 항목이 또 프로덕션이거든요. 일단 문구를 읽어보고 명칭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작가는 갤러리가 제공하는 전시 이벤트의 아래에 언급된 예술작품을 빌려주거나 기획한다. 일단 갤러리는 기획자로 붙이고요. 그리고 빌려주거나 기획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빌려준다 라고 붙일게요. 작가는 기획자가 제공하는 제공하는이라는 말을 네. 뭔가 다른 걸로 해보면 어떨까요? 기획자가 기획자가 기획하는. 기획자가 기획하는 어떠세요? 기획자가 기획하는? 기획은 좀 이상해. 그죠? 기획자가 주도하는 주도하는 주관하는 주관하는 기획자가 주관하는 저 되게 어렵단 네. 인물 속의 기억인데 예전에 굿즈 할 때 막 주간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좀 약간 어려웠던 것 같아서 그때 주간 굿즈 행사할 때도 주간 포스터에 주간 로고 받았어? 뭐 주간 주체, 그러니까 주간이 다르고 주체가 다르고 뭐 그걸로 막 회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잊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주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때 주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좀 위험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제공하는이라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그냥 느낌으로 어색한 건지 지금 제가 또 이런 건 처음 해보니까 그냥 느낌이 어색한 건지 원래 그냥 이런 협약서나 계약서에서는 좀 평이하게 쓰는 말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획자가 제공한다 이런 말은 안 하니까 어색한 건지 잘 설명을 못하는 저는 사실은 제공하는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서비스라는 말도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데 그 제공을 받는 대상이 지금 여기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뭐 대중에게 제공하는 거겠죠. 대중에게 제공하는 그 이벤트에 이 작품을 빌려준다.
라는 근데 문구여서 이게 대중한테 제공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마치 작가한테 제공한다고 해석이 되어서 그래서 어색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안민혜가 기획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지금 계약서 계약서 처음에 작가 누구고 기획자 누구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 문구부터는 작가와 기획자로 다 그냥 통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슈 기획. 기획자가 성년이라고 했잖아요. 수행이요. 수행하는? 제안하는 기획이 제일 확실한 것 같긴 해. 기획하는 줄 기획이니까 좀 이상한데 뜻은 그게 기획자 제일 기획 맞지 않을까요? 기획. 기획자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 주체 주관이 되게 달랐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우리가 지원금을 받으니까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서울문화재단이 뭐 주체나 뭐 주관은 또 아닌데 뭐 그게 뭔가 그래서 그때 굿즈할 때도 그 세종문화회관 로고를 어디다 주체로 넣냐 주관 넣냐 이걸로 막 지리하게 회의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게 저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뭐 한때 정리를 했던 거는 주관은 기관이어야 되는 거고 주체는 개인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관이 더 큰 바탕이 되는,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서울시의 서울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의 행사에 이어서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지만 그것의 무슨 뭐 물주가 되는 그것의 뭐 에너지가 되는 이런 것들은 서울시다라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 경우에 민혜 씨가 서울문화재단에서 돈을 뭐 지원을 받아도 어쨌든 그 산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독립기획자니까 만약에 주체 주관 중에 고르라면 주체가 주최하는 이 맞죠. 근데 기획자가 주최하는 혹은 기획자가 기획하는 중에 고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기획자가 저는 정말 사실은 제공하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은데 이상하다고 하시면 그냥 기획하는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왜냐면 주체 주관은 아직 자신이 없어. 그 말에 대한 자신이 없으므로 기획은 왠지 그래서 제가 그때 제공이라는 말뜻에 뭐가 있나 봤더니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치네요. 갖다 바치는. 그리고 주체는 국어사전에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염이라고 돼 있고 주관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함이라고 돼 있어요. 주체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 근데 그것도 결국 기획한다는 뜻이니까 그냥 기획하려고 하는 게 제일. 그래서 이 밑에 이제 그 빈칸에는 작가분들의 작업명과 그러니까 캡션이 들어가겠죠. 작업명과 사이즈와 뭐 작품 정보 같은 것이 들어갈 거고. 뽑아야 되나? 근데 예전에 처음에 장면 전시할 때 이수진 작가님과 공동계획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수진 씨랑 계속은 아니고 한 번 얘기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수로 하는 게 만약 공동으로 해가지고 계약하면 또 좀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잡해지는 위에만 한 명 더 있었는데 네, 복잡해지는 아, 그러네. 복잡해진다기보다는 항상 수진 씨가 또 작가로도 참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애매하더라고요. 좀.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수진 씨가 들어가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통상 계약서 쓸 때 제 경우 보면은 그 대표자가 2명이거나 혹은 다수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명만 그냥 대표자로
그 위임 혹은 뭐 그런 계약권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대표자들끼리 계약 관계라는 것만 입증을 하면은 굳이 그걸 다 명시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다른 내용에서.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획자 두 분하고 계약하는 작가하고 계약을 맺을 때 총 계약서가 3장이 돌아가야 돼요. 네, 그런 번거로움과 이런 거를 다 수두를 떨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죠. 맨 윗단락에 뭐 계약권자 뭐 보통 이제 갑을 관계했을 때 갑은 뭐 누구고 그래서 이 둘은 뭐 어떤 관계다 라는 정도만 명시를 하고 뭐 뒤에는 그냥 이제 대명사로 뭔가 지정을 하죠. 그게 네, 복잡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았던 부분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단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대 작가가 계약을 하면서 단체에 내가 대표로서 이걸 계약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약간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꺼려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을 되돌려보면. 저는 그냥 사실관계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전시하게 되면 도록도 나오고 포스터도 나오고 기획자 성함 이름이 같이 실리는데 그럴 때는 그러면 공동계획으로 이게 네. 들어가는 네, 거겠지만 계약서는 편의상 여기에 2인 중 2하면 안미네가 대표인 걸로 해서 한다고 여기 기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전시 오픈할 때 도록이나 이런 데 공동계획 명시가 됐는데 계약서에는 그게 안 적혀 있는 게 좀 이상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그러면 윗부분의 이 부분을 다시 올라가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네. 그냥 많이 번거로우면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쪽은 잘 몰라서 그냥 제 감각으로 그냥 사실관계를 적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뒷부분에 이제 공동기획자를 쓰고 안민에게 위임한다라는 문구를 넣고 밑에는 기획자로 네, 그냥 한다 이런 문구를 넣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그 계약서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썼던 것들인데 다 이 형식이 다 제각각이라 사실 뭐든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잘 맞는 방식으로 하려고 이 시간을 만드는 거니까. 꼭 그거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근데 전시 정보에 대한 게 처음에 나오면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수진 씨 이름도 이제 같이 어떤 관계인지 쓸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전시인지 그게 두 번째 문구에 있긴 이게 그 다음 조항들에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프로젝션의 조항들에 이제 뭐 몇 월 며칠부터 어디에서 전시를 할 거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긴 나오는데 혜진 씨 말은 이게 그냥 앞에 작가 정보, 기획자 정보 있는 것들